자기네들끼리 만든 문건인지 몰라도 이제 그 문건에 지방선거 참패에 공헌한 네. 공신오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인터넷에 뭐 SNS 돌더라고요. 예. 근데 그 5번째 공신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누군데요?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음 선거에 살아남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무슨 방법이 나오나요? 더군다나 제일 정말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던 게 지난번 총선 때 진박 마케팅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네네. 아부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풍운동한다고 나왔어요. 아, 예.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환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답이다 이거잖아요. 네.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없다. 보인다. 답이 예. 없다. 예. 서가번 의원님도 관전평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그냥 지금 뭐 비슷한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입 가경이다. 이제 지금부터 네.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상황, 그 자유한국당에 지금 이 떨어질 때가 개파 안에. 떨어질 때가 더 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서가번 의원께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10년 전에 민주당이 이랬잖아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계열. 예.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거치면서 딱 상황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했죠. 참패를 했어요. 세 번 선거 연달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과반수가 넘던 의석을 가졌던 일당이었는데 그때 80몇 당이 석으로. 쪼개지고 당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82석, 예. 83분의 1도 건지지 못하고 뭐 가는 데마다 푸대접 받고 채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그 촛불 광장에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이하 한 6, 70명의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에 나가는데도 네. 마이크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 고사하고 마이크는 고사하고 소개도 안 해줬습니다. 네. 그래도 예. 꿋꿋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니까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10년 전 얘기를 왜 끝내냐면 지금 서가번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진정성 있게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걸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수의 야당.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예. 상대방이 못해서 다 시작하는 겁니다. 반사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예.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동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뭐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부활하는데 원동력이 됐죠. 근데 지금 보수는 이제 일단 두 가지 이제 그 평행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되게 이제 못해야 돼요 앞으로. 아, 그럼 국가적 불행인데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원동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자생력보다는 외부 요인.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저는 다들 다른 게 네. 상황 논리가 다른 게 네. 그때 말씀드린 세 번의 선거를 다 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당했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당을 수습을 하고 네.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당시 정세균 지금 얼마 전에 의장이셨죠. 당 대표, 예.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일이 하면서 정말 그 진정성 있게 매 순간 대중들 속으로 들어갔고 같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네. 그러면서도 또 이명박 정권의 각종 여러 가지 뭐 4대강부터 많은 실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 편에서 싸웠죠. 네. 싸우고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네. 그때 이른바 2010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박원순 시장부터 해서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죠. 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들로서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이 정당으로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들리긴 하는데 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져가지고 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가 돼서 그 평가가 낮아서 야당이 이긴 거죠. 근데 아니요. 2010년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때 뭐냐면 2010년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건 석 달 뒤에 치러진 선거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지방선거 당일날 한 보수 언론은 일면 도보로 천안함을 썼어요. 그리고 전쟁 기념 가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그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꾼 게 2012년이니까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의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무상급식 의제가 확 휩쓸었던 게 그때 지방선거 아닌가요? 네. 2010년. 교육감 선거도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쟁과 평화 프레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평화다. 안보 의제가 안 먹혔더라고요. 안 먹혀 들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회귀하자고 좀 뭐 회고하자고 이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자 보수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켜보는 사람, 눈이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 정도원 의원께서는 노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칼럼들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보수 야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극우 야당이었다? 아주 수구 야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에서 표를 안 줬다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유, 정의 그런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민주주의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 논란 이런 게 이제 보수에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의원님. 근데 그때 한마디라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홍준표 체제에서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바른정당의 그럼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바른정당이 이제 일단 그 규모가 작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 간판들이 또 대권 주자였으면 되는데 대권 주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계속 바른정당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그대로 바른정당의 현재 모습대로 표를 받은 겁니다. 네. 결국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당이라는 게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그 대표격인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후보인가요? 네. 그 두 분의 아니요. 바른미래당 말고 그 합치기 전에 바른정당.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잠깐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극우 수구의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야 살 길이 생긴다. 그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게 바른미래당 전에 바른정당 아니었느냐. 근데 평가는 거의 낙제점이었다. 바른정당이 정말 자기 반성을 하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에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 다 있었죠.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난파선에서 그냥 뛰어내리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사실 그 안에서 충분하게 내부 투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민들에게 대한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우리라도 작은 숫자로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했으면은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뛰어내리기에 급급했고 얼마 지나서 상황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다시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더 급하잖아요. 다시 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르르 다시 그게 돌아갔죠. 국민들의 눈에 얼마나
참으로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해.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저는 얘기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영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맨날 개혁보수 말은 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게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침 뱉고 나온 정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들이 안 속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바른보수로 거듭나려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1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순간에 그 몸부림 자체가 헐리우드 액션 내지 의미 둘 이유가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전에도 나갈 때부터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간 거지. 네. 나간 거나 다시 복귀한 거나 같은 과정이었다고 국민들은 보고 실제로 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자유한국당의 그만 미래는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진짜로 없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왜? 네. 그러면 세력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뭐 그 천하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누가 앞으로 저당의 이 리더가 되겠고 어떤 그룹들이 저당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른당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도 나은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대한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으로 자, 답답한 일이죠. 우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든 문건인지 몰라도 이제 그 문건에 지방선거 참패에 공헌한 공신오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뭐 SNS 돌더라고요. 예. 근데 그 5번째 공신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음 선거에 살아남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무슨 방법이 나오나요? 더군다나 제일 정말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던 게 지난번 총선 때 진박 마케팅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부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 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풍 운동한다고 나왔어요. 예.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환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원동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뭐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부활하는데 원동력이 됐죠. 근데 지금 보수는 이제 일단 두 가지 이제 그 평행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되게 이제 못해야 돼요 앞으로. 그럼 국가적 불행인데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원동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자생력보다는 외부 요인.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저는 다른 게 상황 논리가 다른 게 그때 말씀드린 3번의 선거를 다 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당했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당을 수습을 하고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당시 정세균 지금 얼마 전에 의장이셨죠. 당 대표, 원내영 원내대표 최재일이 하면서 정말 그 진정성 있게 매 순간 대중 이석 83분의 1도 건지지 못하고 뭐 가는 데마다 푸대접 받고 채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그 촛불 광장에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세균 대표, 원내영 원내대표 이하 한 6, 70명의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에 나가는데도 마이크는 무대에 올라가는 것 고사하고 마이크는 고사하고 소개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니까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10년 전 얘기를 왜 끝내냐면 지금 서가번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진정성 있게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걸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못해서 다 시작하는 겁니다. 반사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 속으로 들어갔고 같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네. 그러면서도 또 이명박 정권의 각종 여러 가지 뭐 4대강부터 많은 실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 편에서 싸웠죠. 네. 싸우고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네. 그때 이른바 2010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박원순 시장부터 해서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죠. 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들로서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이 정당으로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근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들리긴 하는데 실은 지금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답이다 이거잖아요. 네.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없다. 보인다. 답이 예. 없다. 예. 서가번 의원님도 관전평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그냥 지금 뭐 비슷한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입 가경이다. 이제 지금부터 네.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상황, 자유한국당에 지금 떨어질 때가 개파 안에. 떨어질 때가 더 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서가번 의원께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10년 전에 민주당이 이랬잖아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계열. 예.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거치면서 딱 상황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했죠. 음. 참패를 했어요. 세 번 선거 연달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반수가 넘던 의석을 가졌던 일당이었는데 그때 80몇 당이 석으로. 쪼개지고 당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80